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현형 성격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현형 성격장애, 스키조티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입니다. 스키조티팔의 티팔은 타입, 유형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키조이드보다 좀 더 스키조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현형 성격장애 역시 조현성 성격장애처럼 조현병의 특성 중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부분이 유사한데 거기에 플러스 기이한 생각이나 행동을 나타내어서 사회적 부적응이 초래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생각이나 행동은 주로 미신, 천리안에 대한 믿음, 텔레파시 또는 육감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마술적 사고는 내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아이들은 비현실적인 공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누구나 나타날 수 있는 생각인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행동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며 관계 형성 능력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고 인지나 지각의 왜곡이 나타나며 기이한 행동이 생활 전반에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버스에서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요. 옷차림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레이스가 달린 반짝반짝거리는 검정 롱드레스를 입고 앞볼이 뾰족한 특이한 구두를 신고 있었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동화에 나오는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법사가 떠올랐어요. 물론 이분이 조현형 성격장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건데 조현형 성격장애 환자들은 이렇게 남들의 눈에 띄는 아주 특이한 의상과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봤던 여성분이 조현형 성격장애 환자였다면 그러한 의상을 입은 이유가 자신이 마법사라든지 영험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의상을 입었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단순한 코스프레일 수도 있는데 코스프레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이 드셨더라고요. 예, 어쨌든 때로는 조현병 환자와 구분이 힘들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를 횡설수설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현병과 다른 점은 망상이나 환각이 없고 자기 관리나 일상생활에서 심한 퇴행적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상적인 믿음, 마술적인 사고가 있지만 완전히 망상이라고 할 정도의 체계적이고 굳은 신념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환각은 없어요. 특이한 지각을 보일 때도 있는데 조현병 환자에서 보이는 정도의 그런 심한 환청이나 환시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우울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요. 약 10%에서 자살을 합니다. 조현병과 유전적 연관성이 있는데요. 조현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무시당했던 환경에서 성장했더라면 자존감이 매우 떨어져 있고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겠죠. 환경에 대한 주의, 선택 과정에 결함이 있어서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고 잘못된 지각과 의심을 드러냅니다. 조현형 성격장애는 사회적 고립, 마술적 사고, 기이한 차림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다음은 진단 기준입니다. 진단 기준을 보시면 친분 관계를 급작스럽게 불편해하고 그럴 능력이 없거나 그럴 능력이 감퇴되어 있거나 인지 및 지각의 왜곡이 있거나 행동의 괴이성으로 구별되는 사회적 및 대인관계의 광범위한 형태로 이는 성인 초기에 시작돼서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중 5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1번 관계사고, 심한 망상적인 관계망상은 제외하고 관계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며 소문화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나 마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인 착각을 포함한 이상한 지각을 경험합니다. 이상한 생각이나 말을 해요.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호하고 우회적이고 은유적이고 가정적으로 수식된 또는 상동적인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말을 할 때 이게 뽀쇼숑 빵샹 뭐 이런 식으로 막 외계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의심하거나 편집적인 사고가 있고요. 부적절하고 제한된 정동이 있으며 기이하거나 편향되거나 괴이한 행동이나 외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친족 외에 친한 친구나 측근이 없고요. 친하다고 해서 불안이 감소하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보다 편집증적인 공포와 관계되어 있는 과도한 불안이 주 특징입니다. 조현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또는 우울장애, 다른 정신병적 장애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과 중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현형 성격장애의 치료 목표는 관계사고 및 사회적 고립을 개선하고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친밀함과 정서 측면을 중점을 두는 치료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고요. 인지적, 행동적, 지시적 치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집증적
증상은 구조화된 집단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사회 고립에 대한 대상자의 요구를 존중하며 지각적인 왜곡과 사회적 불안이 심할 때에는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조현형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